저는 올해 58살, 남편과 사별한 지 이제 5년째입니다. 처음 남편을 떠나보낸 그해 겨울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혼자 남은 집은 마치 박물관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그대로 놓여 있고 그가 즐겨 마시던 커피잔이 그대로 식탁에 있었죠. 그때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첫 해에는 아이들이 자주 들렀습니다. 딸아이는 엄마 혼자 두면 안 된다며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외국에 있는 아들도 화상통화로 안부를 물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딸아이가 결혼 준비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하지만 딸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년째 아들이 승진하면서 더욱 바빠졌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할 시간도 맞추기 어려워졌죠. 엄마, 이번 주는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런 말들이 늘어갔습니다. 4년째 저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5년째인 지금, 이제는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불쑥불쑥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이 작은 집. 거실 소파는 항상 남편이 앉던 자리가 움푹 패어 있고 주방에서는 아직도 두 사람 분량으로 밥을 짓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곤 합니다. 이제는 저 혼자서만 차 한 잔을 마시고 저 혼자서만 텔레비전을 보고 저 혼자서만 밥을 짓고 먹습니다. 하루 일과라 해봤자 늦게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은 채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아침 드라마, 점심 뉴스, 오후 예능, 저녁 드라마.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입니다. 계산대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하루 중 유일한 대화인 날도 많습니다. 그러다 가끔 딸아이가 영상통화를 걸어오면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억지로라도 밝은 얼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좀 헬쑥해 보이는데. 아니야, 엄마 잘 있어. 넌 어때? 그날도 평소처럼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대충 때우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페이스북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또 페이스북을 보고 그런 무의미한 시간들. 그때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요즘 뉴스 봤어. 중년층 데이팅 앱 사용자가 엄청 늘고 있다더라. 저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엄마도 한번 해봐. 요즘 시대에 다 그런다니까. 60대, 70대도 다 앱으로 만나더라고. 에이, 내가 뭘 그런 걸 해. 엄마 솔직히 말해. 심심하지 않아? 외롭지 않고. 아빠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야. 엄마도 좀 외출도 하고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 딸의 말에 뭔가 뜨끔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친구라도 만들어. 꼭 연애 상대가 아니더라도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할 사람 있으면 좋잖아.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딸아이와 나눈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심심했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만나죠? 어디서 만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앱스토어를 열어봤습니다. 데이팅 앱이라고 검색하니 정말 많더군요. 중년 싱글, 실버 데이팅, 50 만남, 이름도 생소한 앱들이 수십 개. 중년을 위한 진실한 만남이라는
앱이 눈에 띄었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외로움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군요. 설치하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딸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어느새 손가락이 설치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름, 나이, 거주 지역. 그런데 막상 프로필을 작성하려니 막막했습니다. 뭘 써야 하죠? 나이만 솔직하게 적고 사진은 몇 달 전 딸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저만 잘라서 올렸습니다. 자기소개란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썼습니다. 외로움을 달랠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가입을 마쳤지만 정작 어떻게 사람을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앱 사용법도 잘 몰랐고 이런 걸 처음 해보는 거라서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첫날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만 구경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군요. 50대, 60대, 심지어 70대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들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앱을 열어보니 김우호님이 회원님에게 관심을 보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필을 열어봤습니다. 65세, 전직 의사, 현재는 개인 사업 중. 따뜻한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성은 깔끔하고 인상 좋은 분이었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는 미소, 정돈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죠. 의사라는 직업도 믿음직스러웠고 나이도 저보다 조금 많아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할까요? 뭘 써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몇 분 지나지 않아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뜻밖의 인연이네요. 대화 나눌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품위 있고 따뜻해 보이시네요. 이런 칭찬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찬이세요. 프로필을 보니 의사셨다고 하시는데 대단하시네요. 이제는 은퇴하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많아서 이런 앱을 처음 해보게 되었어요.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말,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홀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은 당신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때로는 말 상대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사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을 병으로 잃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별의 아픔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씩씩하게 지내고 계시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요즘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별일 없어요. TV 보고 휴대폰 보고 가끔 장 보러 나가는 것 빼고는 집에만 있어요. 그럼 너무 심심하시겠어요. 취미 같은 건 없으세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갔는데 이제는 혼자 할 엄두가 안 나요.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세심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요즘 혼자
영화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책 읽는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언젠가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좋겠네요.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이에요. 밤에 자기 전에는 편안한 밤 되세요라는 메시지를 꼬박꼬박 보내주었습니다. 매일 당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제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이렇게 문자만 하는 게 아쉬워요. 한번 얼굴 보고 차라도 마시지 않겠어요? 그의 만남 제안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아이가 들으면 뭐라고 할까?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외로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무서워요.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짧게 차 한잔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 근처 대형 카페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화장을 해야 할지. 옷장을 뒤져서 몇 년 전에 사둔 원피스를 꺼내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그가 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 사진보다 훨씬 인상이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커피 뭘로 드릴까요? 그는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의자를 빼주고 커피를 가져다 주고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의대를 나와서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의료 관련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정말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틈이 없었어요. 그게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저도 남편과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당신은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요. 남편분도 복이 많으셨겠어요. 그렇게 첫 만남을 마치고 그는 저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였어요. 역시 의사였구나 싶었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또 뵐 수 있겠죠? 네, 저도 즐거웠어요. 그 후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는 항상 비용을 지불했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만날 때마다 그는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꽃다발, 케이크, 예쁜 스카프.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라며 건네주는 그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루 코스로 근교에 다녀오는 건 어때요? 지금껏 고생 많으셨잖아요. 바람도 쐬고 추억도 만들어봐요. 당일치기로 다녀올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니. 하지만 그의 따뜻한 말에 그리고 그동안 쌓인 믿음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 여행날 그는 저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예쁜 식당에서 점심을 사주고 꽃밭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선물도 사주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를 잊게 만드는군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거든요.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그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잠깐만 들러서 차 한잔 하고 갈게요. 고급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집, 비싼 가구들. 역시 의사는 다르구나 싶었죠. 와인 한 잔 어때요? 분위기에 취해서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듯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잡한 감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죄책감,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그날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는 수십 통씩 보내왔어요. 어디 있어요? 뭐 해요? 누구랑 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많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마트에 갔다가 휴대폰을 못 들었어요. 앞으로는 어디 가든 미리 말해주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그의 말투가 점점 집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답장하면 계속 전화를 걸어댔어요.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좀 쉬고 있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날은 제가 딸과 통화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받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남자와 통화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서 인터폰을 보니 그가 서 있었어요. 나와요.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당신이 걱정돼서 따라왔어요. 나와서 이야기해요. 저는 무서워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1시간 넘게 앞에서 기다리다가 겨우 돌아갔어요. 다음 날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제 집을 알았어요? 왜 허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집 앞에 그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혹시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집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외출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 그는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고, 응답이 없으면 하루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나를 피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있는 거죠? 어떤 날은 새벽 3시에도 전화가 왔어요. 잠들면 안 돼요. 나와 이야기해요. 저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쯤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당신 집 앞이에요. 나와요. 안 나오면 계속 기다릴 거예요. 저는 충격에 휩싸여 커튼 사이로 창문을 내다보았습니다. 정말 그가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불을 모두 끄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2시까지 서 있다가 겨우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냥 연인 사이의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스토킹을 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도 보내왔어요.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당신은 제 것이에요.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 찾아낼 거예요. 저는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외출도 할 수 없었고 집에서도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하고 있거든. 의사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오늘 같이 왔어. 엄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의사라고? 설마. 어떤 분인데? 김은석 선생님이야. 나보다 많이 연상이긴 한데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야. 엄마가 정말 좋아할 거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만. 몇 살이라고 했니? 65세야. 왜?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인사드려요. 딸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 남자가 우리 집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도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눈빛에는 당황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마치 조용히 하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엄마 어디 아파? 얼굴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방 안에서 딸과 그 남자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좀 피곤하신가 봐요.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미안해.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 기회가 있겠죠. 30분쯤 후에 그들이 나갔습니다. 딸이 제 방에 들어와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김 선생님이 많이 걱정하시던데 정말 좋은 분 같아. 저는 그저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딸과는 모르는 사이인 척 해주세요. 우리 일을 말하면 안 돼요. 당신이 제 딸을 어떻게? 우연히 만났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당신이 그 딸의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름도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일부러 제 딸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당신이 우리 일을 말하면 딸만 상처받을 거예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엄마가 데이팅 앱으로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내 남자친구라고.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딸이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김 선생님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 이유도 말 안 해주고. 왜? 무슨 일이 있었니? 모르겠어. 갑자기 결혼은 너무 성급했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더니 연락도 안 돼. 딸은 며칠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위로해 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안도했어요. 그 후 그는 병원도 옮겼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결국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이 집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집이 너무 크다고 작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밤에 혼자 걸을 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뒤돌아보게 되고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딸은 아직도 그 일을 모릅니다. 몇 달 전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아들은 여전히 외국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데 제가 이사한 것에 대해서는 엄마가 편한 곳으로 가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딸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첫 만남에서 거절했다면?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외로움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누군가 관심을 보여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면 그게 진심인지 의심하지 않게 되어요. 저는 그 사람이 의사라는 직업, 나이가 많다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인다는 것들을 보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외적인 조건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장해 주지 않더군요.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 프로필에 적힌 것들이 모두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진도 옛날 사진일 수 있고, 모두 직업도 거짓일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외롭고 우리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